오늘 강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간지총론이에요. 간지총론에서 오늘 11번째 강의인가 그래요. 자, 첫 번째 음양순역지설은 낙서에서부터 나왔지만 순역이에요. 순하고 역하는 것은 낙서에서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안 맞는다. 그게 뭐예요? 음생장사설. 그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12장생설. 그건 안 맞고 오행은 오직 왕상휴수사로만 봐라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천복지지죠. 뭐예요? 천간이 덮어주고 지지가 실어주는 것을 말하죠. 천복지제. 그 다음이 천전일기죠. 천전일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에서 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천간일기격에서요. 이거 왜 갑인값을 얻더라도 이렇게 한 일갑이 있더라도 지지에서 도와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사람 명절 4개 있어요. 천간에 있으니까 지전이 있겠죠. 지전 산물이 있는데 쪽 방을 이루든 국을 이루든 있으면 그거 역시 천간에서 허용을 해야 된다. 막지 허용.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 목국을 이루고 이것도 인묘진 목국을 이룬 거예요. 자, 그리고 양의 기운이 양의 자리를 타면 어떻게 되냐? 창광하죠. 창광해요. 창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한 오행, 우태운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이 나왔으니까 다시 음이 나와야 되겠죠. 음의 자리는, 음의 자리를 타면 성해요. 음기운이 성해요. 그런 땐 지지가 어떻게 해요? 광향한 데로 가라. 빛이 나고 형통한 쪽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생자. 그렇죠. 지생천. 지지가 천간을 생할 때는, 천간이 쇠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간이 쇠하고 지지가 충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지지가 천간을 생할 때. 천합자. 천간과 지지가 합의돼요. 이건 일주만 보는 거예요. 일주만. 그래서 이모, 그리고 이모일주하고, 뭐죠? 정해일주. 두 가지가 있어요. 이모, 정해. 그 이유는, 임수는 양이죠. 양이면, 뭐죠? 오화 속에 음이 있죠. 정임. 그래서 음이 있고요. 이 정화는 음이죠. 그럼 뭐가 있어요? 해 속에 임수가 있겠죠. 관이죠. 그래서 양이면 재를 합하고 음이면 뭐죠? 관과 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강의인데 이게 이제 관인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이 조금 잘못됐다고 절초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요. 자, 봅시다. 이 원문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있네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원문에 갑신, 무인은 진이 살인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갑신 이렇게 하면 여기 신 속에 뭐가 들었어요? 무임, 경이 들었죠.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을 하죠. 그래 관인상생이죠. 무인 하면 뭐예요? 여기 무토가 들었고요. 병화 들었고, 간목 들었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진이 살인상생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이거 원문입니다. 경인개축은 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뒤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좌양신흥왕야라고 하는데, 이 야를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경인 볼까요? 경인 보면 이건 일주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일주를.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자,
병갑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이게 화생토, 토생금이 된다는 거지. 그죠? 계축. 제가 계축일주인데요. 이것도 관인상생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게 뭐예요? 계축은, 이거 내가 깜빡하네요. 계신기죠? 아유. 계축. 계. 신. 기예요. 그럼 이걸 계수를 놔두고 토생금, 금생수를 한다는 거야. 그러고 비겁이 다하다고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비겁이 많다. 이 축에는. 왜? 수가 어차피 제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철조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다라고 하지만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보십시오. 자, 이건 내가 역평, 결론적으로라고 한 거 보면 아마 유병원 선생도 조금 양신잔 살인야라, 경금이 인중병화토를 보면 되고, 오히려, 그렇지만 목이 많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걸 토를 달아놨을지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유병원은 원문에서 갑신 무인, 뿐만 아니라 경인 계축도 또한 살인상생격이라 하는 것을 경인 계축은 주위에 있는 오행에 따라서 살인상생이 안 되고 오직 갑신 무인만 진실로 살인상생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유별관의 주에는 경인 계축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오행에 따라서 살인상생이 안 된다. 주위에 따라,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것에 따라서 라고 했는데, 그럼 임철조 선생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임시왈이라고 했어요. 양신자는 살인야다. 살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자살인, 지지에 살인이 됐다는 것은 오히려 이거 보세요. 간지가 맞지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비지. 차 4일에서만 그치지 않고 만약 을축신미 임술지류도 역시 양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가로 열어놓은 걸 왜 했을까요? 이건 징의에 없는 소리예요. 네, 징의에 없는 소리를 해놓고요. 이것도 역시 징의에 없는 걸 제가 가로쳐놨죠. 자, 이거 임철조 선생 얘기예요. 계축은 다비견. 맞죠? 예. 네, 다비견이에요. 왜? 잘 보신 거죠? 예, 계신기니까. 예, 비견이 많은 거예요. 예. 많잖아요. 계수가 있고. 우선 이 축은 수로 보는 것이 맞아요. 자축합도가 안 돼요. 자축합수가 되지. 다비견이요. 무인은 비견이 별로 없다. 맞죠? 예. 경인은 다재요. 오히려 재성이 많아요. 갑신만 어찌 무재성이니까 재성만 없겠는가. 그래서 이게 비가 있는 거 보니까 이중부중이죠. 이 불까지 해서 오직 경인 계축만 오직 진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즉 갑신 무인도 역시 난잡고 증거를 세울 수 없다. 예.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게 달렸을 뿐이지 난잡고 증거가 되질 않는다. 만약 단지 일주를 가지고 한자로서 격을 논한다면 즉 연월 일시는 어떻게 해서 편안한 걸 보지 않겠는가. 예. 일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와 지금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앞에도 지금 하고 있었죠. 천간과 지지가 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이모와 정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솔직히 이건 남자가 얘기를 하면 그저 부부의 안정이 좋으시군요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되고, 여자가 이런 정해일주 같으면 남자한테 이쁨을 받으시겠군요 라고 요즘 그냥 통변만 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간 가지고 양신상생격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관인상제격이라고. 뭔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임철주 선생이 원문을 부정할 때는 부정해요. 아니다 라고 여기 밑에 사례 명절 또 설명을 하셔요. 사례를 가지고 살인상생격, 관인상생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니까요. 불과 앞으로 차수일 이런 여러 일주를 제목을 단다는 것은 뭐냐? 살을 쓰는데 즉 그걸 붙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부지. 불용적 억지. 예, 살을 쓰게 되면 그거 도와줘야 되고 살을 못 쓰겠으면 그걸 눌러버려라. 비록 수간 비록 보는데 사주의 기세를 봐서 일주의 쇠왕을 갈라서 봐라. 만약에 신강살천하면 일주가 강하고 살이 약하면 살을 도와줘야 되겠죠. 뭘 재성으로서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약살이라고 그러죠. 예, 제자약살하면 되고 신살하고 양정 둘 다 살과 일주가 간간하게 맞대결을 하면 즉 식신제사를 하라. 이거 식신제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일간이 약하면 식신제사에 힘이 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격국론 말씀하시는 게 딱 맞잖아요. 예. 살강하고 신약한 저 인수로서 화살을 하라. 인수로서 화살을 해야 된다. 논 국 중에 살이 중하고 일주가 약할 때는 비빈증요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제살타가자 이거 아주 가장 나쁜 거예요. 식신이 강해갖고 약한 살을 지나치게 제살하는 거 일주는 어차피 약해질 거 아닙니까? 제살태가자니까 수학무석 비록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 이미 이때서부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적천수만 읽어도 격국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논행운까지 얘기하잖아요. 논행운에서 살이 왕하면 거듭해서 살찌로 가는 자 어떻게 돼? 립견 흉제 뻔히 서서 흉왕과 재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본다는 것이죠. 네. 살이 강한데 살을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살에서 재행, 제살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제하는 대로 간다? 이건 반드시 궁핍함을 만날 것이다. 서운에, 우리 이 책에, 사주책이죠. 이 서운이라는 건 공자 사상을 가진 분이 서운해라고 하면 공자님 말씀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격경마다 추상, 격경마다 자세히 살펴라. E, A, V, B. A로서 B를 삼아라 라는 거죠. 그러죠. 살로서 중요함을 삼는 것은 또 말하기를 살은 단지 살로서 논하면 되고 살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임으로만 논하면 되지. 역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살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라고 하면 그냥 서리법이니까 미국 말도 이런 말 잘 써요. 중국 말도 그렇고요. 어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살이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일간만 가지고 살인상생이니 뭐니 원문에 있는 걸 하지 말아라. 또 저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천생지자 그것도 별로 중요치 않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례명저 2개를 말씀을 하세요. 네. 자, 이게 2개예요. 네.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에 인성 써요. 이건 관인상생이죠. 그럼 결국은 용신격으로도 관인상생이에요. 네. 자, 갑신일원이 생후 8월이라 네, 그러면 관살당관했죠. 네. 반가운 것은 오화가 긴제유금 가까이 있어서 유금을 제해주는 것이다. 왜? 여기 이 신금이 있어서 제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재관유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재관유살, 거관유살이나 재관유살이나 또 자수가 화한다. 그 신금을 화하고 있죠.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있잖아요. 사주 참 좋은 사주예요. 소위
이른바 우리도 소위라고 그러죠. 거관유살격이다. 거관유살이다. 살인상생도 한다. 목주 금왕, 목은 마르고 금은 왕하니 인성으로서 써라 용신을. 그러면 갑제연득, 과거를 연달아 붙었다는 거죠. 유, 낭서서부터 출발하여서 관찰사가 되다. 끝내 따라서 얼헌에서 바꿔서 본강까지 갔다는 거예요. 본강, 저 국경수비대까지 맡은 거예요. 이게 본강이란 경계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국경수비까지 나가서 결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뭐라고 한 말씀 했겠죠, 또.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중주자의 살인상생격이란 심해첨의 격국론에는 상신론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어깃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똑같아요. 상신론이에요, 상신론. 아니다가 아니라 같다. 왜냐면 관을 쓰고 뭐죠? 인성을 쓰니까요. 우선 근데 인성을 중히 써요, 관보다. 관격에 인성을 쓰는 격이에요. 그럼 목도 좋겠죠. 뭐 왜? 나무가 엄청 6월에 태어나서 바짝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목교도 좋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따 바꾸겠습니다. 역평자의 견해는 6월의 갑신일주는 월지와 일주의 유신으로 이루어져 신약한 명제도 맞아요. 그래서 현재 오화가 월지 유금을 제복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오화의 상태는 임수가 개두를 하고 사주 자체가 월령을 사령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죠. 할 수는 있어요. 거관유살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천간에서 이런 자극이 일어나면 거관유살은 확실히 돼요. 그런데 월주를 충해갖고서 거관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격인데요, 사실은. 원래 격이 딱 성립되면 격국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충하고 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으시잖아요. 격국론에선 격을 충할 때가 가장 두렵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 격국론으로 안 보신 거예요. 정관이니 뭐 편관이니 하시지만 격국,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관인상생이 아니라고 한 것은, 격국론의 관인상생이 아니라고, 상신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격으로만 그냥 살인상생이다라고 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왜? 격국론에서 격을 충할 때가 가장 두렵다고 했으니까 격국론으로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머지 일지 신금의 강한 살성을 설계하는 자수가 이명제에 가장 필요한 용신이다. 맞아요. 또한 그 설계한 기운을 약한 일주를 부조함으로 오행의 두 가지의 작용을 하는 매개체가 된다. 즉 명리용으로 관생인 인생화를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대운 역시 일간을 돕는, 일간이죠. 일간을 보는 거예요. 수목운으로 흘러 호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관격이에요. 자평진전에서. 근데 파격이죠. 그래도 파격이라도 격은 격이에요. 그릇이 이빨 빠졌다고 버리면 안 돼요. 거기다 물 따라 먹을 때는 등산을 갔는데 한쪽 컵이 귀가 떨어졌다고, 귀 떨어진데 귀 떨어졌어 버려. 그리고 병으로다 물 마시는 것보다 귀 떨어진 데다 물을 놓아서 먹는 게 낫잖아요. 아쉬워하신 대로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몇 번일까요? 42번이네요. 네, 맞아요. 수체 토화형 불과. 그래서 수체, 금수, 목용, 수용신. 아주 좋죠. 이런 대원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정사도 그렇고, 명대로 사시겠네. 욕심대로. 자, 그런데 다음 사주를 보면 참 애꿎은 사주를 설명을 하세요. 참 애꿎은 사주인데, 이 사주가, 이건 이모일주고요. 이모년에 태어났고요. 이것은 임진년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는. 그런데 천차만별로 산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사주가. 사주가
정관격에 이거 제가 이것도 써놓지도 않았네요. 그냥 올렸네요. 준비를 좀 못했네요. 예, 이 방송하느라고 이것도 정관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인수를 써요. 인성용이에요. 이것도 수채 목수용이에요. 수목용이에요. 그런데도 천차 앞에 명자와 천연지차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차여 전조. 자, 이 명조는 앞에 명조와 단지 바뀐 게 진짜 하나만 바뀌었다. 진짜 하나만 바뀌었다. 임호에서 임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속문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전즉 재관유사를 하고 차즉 합살유관을 했는데 공명사로에서 공명과 벼슬길에서는 무소고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고하가 없을 것이다. 높고 낮음이 없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이 사주와 저 앞에 사주는 왜? 대운도 똑같이 흐르니까. 네. 수 그러나 부지 알지 못함이라 유 있다 천연지격차 뻔히 알고 계시죠? 이미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무릇 제자는 극거이 극을 해서 거지 극을 해서 보내는 것이요 합자는 그 유거 유불거 거함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를 못하는 것이다. 제거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왜? 오히려 진유 합금을 해서 금세 완전히 살격을 이루어요. 살이 너무 심화되는 거예요. 살이 강해서 만약에 진토가 써져 진토로서 재성을 가지고 쓴다면 여기 지금 요 가로쳐 놓은 게 있어요. 228번 요 살을 징의에서는 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토는 간목에 살이 살이에요? 아니죠. 유진 합살을 해야만이 되지만 아직은 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화금이 조살 오히려 이 재성을 가지고 만약 진토로서 재성을 쓰겠다면 그 재성은 금과 화해서 조살 신금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갖고 그래서 유금이 위간 유금이 이 간인데 거듭해서 화로 금으로 화해서 당살 살과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앞에 명조는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격을 깼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화가 있어서 유금을 땡 쳐서 좀 없애니까 살인상생으로 빠져나갔지만 이 사주는 진토가 있어갖고 정관과 합의돼 갖고 살과 정관과 당사를 한 거예요. 무리를 이룬 거예요. 조사라는 거예요. 살을 돕는 거예요. 유금이 관인데 거듭해서 당사란 유차관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청한 가운데 탁 기운을 띠고 있다는 거죠. 관이 너무 강해요. 관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재로서 위병 A로서 B를 샀는데 재성이 병이 되는 것이다. 재성이 병이 되는 것이다. 부단 우리는 비단이라고 하죠. 공병이 칭등 명예와 공과 명예가 칭등이란 이렇게 쩔뚝거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형태예요. 걸름발이 칭자에서 올등자 껐떡껐떡 올라가죠. 그럼 이게 제대로 올라가겠어요. 또한 형만난사 형을 받고 재산이 사그라드는 것을 난사 이로 말할 수가 없었다. 해운의 동생 그래도 해운이면 이 해수가 간목한테는 참 좋은 거예요. 가획일금 하나의 요 소매금자예요. 조금은 뭔가를 얻어나가요. 벼슬 조금 그러다가 임자 마치 복목년에 이 추위란 가을에 이건 대문이자인데 아마 서쪽에서 저 궁궐 서쪽에서 아마
뭐예요? 과거 시험이 있었나 봐요. 추위에 유망했지만 계축과 합거해서 자인하니 계축년이었나 보죠? 임자년에 임자년이니까 자축합도해서 인성을 제거하니까 일조 운동 한 번 그냥 이렇게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막힘이 있었어요. 막힘이 되는 바람에 휴원이 있고 무길 기람이 없었다. 그런데 갑인운에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자, 갑인운에 안 좋다. 그 이유 갑인대운에 안 좋은 이유가 신금한테 치는 거예요. 갑인대운에 신충파 당했다. 신금한테 당해서 충암을 당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수원도 유해, 목숨도 잃었다라는 것이죠. 유해,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한 글자 차이로 살과 관이 당사를 한 거예요. 무리를 이루어서 도저히 화살을 하려고 자수가 노력을 해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이 강해도 이렇게 운명이 안 좋다. 요즘 사주가 관살이 어울리면 사주 별로 안 좋죠. 일단 식신도 많으면 안 되지만 살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사주에서. 자, 이 명조의 특징은 앞의 명조는 임원년에 태어나고 이 본명조는 임진년 여생이다. 중주자의 의도는 앞의 명조는 심여첨의 격국론에서 파격이에요. 명조가 중화용신론에 의하면 정편에 의한 사길, 사행신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오행신을 충고하거나 제복을 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건 제 말이지만 이해가시죠? 격국론에서는 크게 꺼리는 거예요. 격국을 길신을 그래서 정관격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가장 꺼리는 것은 충을 꺼린다. 근데 지금 저 충에서 오히려 다행이 된 거잖아요. 중주자는 이 명조를 비교하여 본인의 명조와 같은 합관유살격의 이 양반 사주가 조금 관살장에 가면 나와요. 대기격이라고 하였지만 합관유살격에 격국론을 부정하고 있다. 대기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 사주가 합관유살이면 대기격이라고 격국론에서는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도 합관유살이잖아요. 관을 합관인데 유살만 한 게 아니에요. 합관을 해서 살과 무리를 이뤘다니까요. 진유합금을 해갖고. 이경 역시 지지의 정편관이 혼재되어 정관격이 오히려 칠살격으로 변해버린 명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때문에 이 강한 화살격으로 변해버린 명조가 되었다. 때문에 이 강한 화살을 위하여 시지의 자수가 용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성이 강한 일주가 약해진 상태에서 비ገብ대운은 갑인대운에 종명을 한 까닭은 무슨 이유일까? 쇠제충왕 왕신발이다. 쇠자충왕 왕신발이다. 이게 이제 자주에서 쇠한 것이 들어오면 왕한신이 발끈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함부로 감히 교과 때문이다. 앞의 명절은 다행스럽게도 오유 충을 하여 유금을 충고하고 본 명절은 진유합하여 화금으로 변하여 강한 살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왕한신은 설기를 즐겨도 제복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심여첨의 격국론과 계절을 중시하는 조으로는 앞의 명조와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철초는 어떤 이론을 비판하였으면 그 비판하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명조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다. 저와 정단님의 이론이 무게중심론으로도 앞의 명조와 다를 바가 없지만 역시 지나친 금기운의 강세 때문에 사주가 탁해지고 갑인대운을 만나면 쇠자충왕 왕신발이 되므로 종명한 명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자, 참 안타까운 사주죠. 똑같아요. 용신과 대운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보세요. 똑같잖아요. 대운도 똑같고요. 그런데 자, 갑인대운엔 죽었고 임자대운엔 좀 칠라고 사주를 칠라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 개축엔 자축 합하고 이래 놓으니까 층등, 예. 그리고 일조 운정 한 번 막혔다. 일조 막힐 조자예요. 운정 구름 운자. 이건 운정이란 벼슬길이죠. 네, 그래서 한 번의 벼슬길이 막혔다라는 것이죠. 요 해대운에는 조그만 거 보직을 맡았었나 봐요. 일금 하니까 소매금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벼슬 뜻하죠. 네, 일금을 하죠. 네. 뭐 이렇게 보면 적천수 이론이 그냥 일반적인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 쓰는 이론과 그냥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사주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다 좋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관자리 강해서 안 된다. 진유합을 한 것이 이 사람의 사주.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에 한 글자만 바뀌어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예, 이상하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약간 흥분을 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자평진전 아마 정인격 치운론이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